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요. 조선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러시아도 경악했다더라. 자백이 나올 때까지 무릎을 짓누르고 불로 살을 찢었다더라. 근데 진짜 기록을 펴보면요, 정반대가 나와요. 조선은 그 매질을 못하게 막으려고 때리는 몽둥이 굵기까지 자로재서 법으로 박아둔 나라였거든요. 한 차례 신문에 30대 그 선을 넘겨서 때린 관리는 거꾸로 자기가 벌을 받았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사형은 왕이 죽이라고 해도 3번을 다시 물어야 끝이 났고요. 우리가 사극에서 본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 실제 법은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법을 짜놓고도 왜 그 완벽한 법이 종이 위에서만 완벽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서늘한 틈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볼게요. 우리가 조선 형벌하면 떠올리는 그림 딱 하나죠. 잔인하다, 무식하다, 걸리면 죽는다. 근데 진짜 기록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조선의 형벌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 장, 도, 유, 사. 딱 5단계. 가벼운 잘못은 회초리로 볼기를 칩니다. 태형, 10대에서 50대까지 그것도 열대 단위로 끊어놨어요. 좀 더 무거우면 큰 곤장, 장형, 60대에서 100대. 여기서 더 나가면 강제노역, 도형, 1년부터 3년. 그보다 위는 귀양, 유형. 이것도 거리로 등급을 나눴어요. 덜 먼 데로 보내느냐, 나라 땅끝으로 보내느냐. 그 땅끝은 지금 거리로 800km, 1200km. 그 먼 길을 죄인은 2발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낼수록 무거운 벌이었죠. 맨 끝이 사형. 근데 여기서 벌써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매 아무한테나 다 때린 게 아니었어요. 70 넘은 노인, 15면 안 된 아이, 큰 병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를 아예 안 때리고 돈으로 대신 물렸습니다. 아이 벤 여인도 노인처럼 봐줬고요. 때리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무법천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를 대고 그은 계단이었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열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모든 판결은 법전을 따른다. 관리 기분대로 사람을 패는 나라가 아니라 죄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 그게 조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게 나옵니다. 때리는 몽둥이요. 그 몽둥이까지 나라가 자로jes습니다. 관리가 아무 막대기나 집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태형에 쓰는 회초리, 길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1m가 조금 넘는 길이로 딱 굵은 쪽, 가는 쪽 지름까지 숫자로 박아놨습니다. 게다가 어느 쪽으로 때리는지도 법이었습니다. 가는 쪽으로, 볼기만. 곤장도 마찬가지, 길이는 똑같고 굵기만 살짝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몽둥이를 누가 만드느냐예요. 지방 관아가 알아서 깎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군부가 표준 규격으로 딱 찍어서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고을마다 제멋대로 굵은 몽둥이를 만들어 세게 패는 걸 막으려고요. 어느 고을에서 걸리느냐에 따라 매가 더 아프고 덜 아프고 그런 운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몽둥이 하나 굵기까지 국가가 통일한 나라.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그럼 죄인 입을 열려고 매를 드는 고문, 자백 받아내는 그 매질은 설마 거기도 규칙이 있었을까요? 자백을 받아내는 매, 이걸 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죠. 여기가 진짜 지옥이었을 것 같잖아요. 자백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정반대였습니다. 신장도 규격이 있었어요. 길이는 1m쯤, 윗부분은 둥글고 아랫부분은 넓적하고 그 두께까지 법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때리는 자리도 정해놨습니다. 무릎 아래. 근데 정강이는 안 됩니다. 뼈만 앙상한 정강이를 치면 사람이 크게 상하니까 거긴 피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횟수, 이게 핵심입니다. 한 차례 신문에 30대, 그 이상은 못 때렸어요. 아무리 독한 관리라도 딱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30대를 채우면 그날 그 매는 끝. 아직 캐낼 게 남았어도 몽둥이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매를 드는 것 자체도 마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왕이 허락해야, 지방에서는 관찰사한테 보고가 올라간 다음에야 신장을 낼 수 있었어요. 관리 혼자 방에 죄인 앉혀놓고 두들기는 그림, 법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이 규격도 몇 번 선봤습니다. 매가 오히려 더 커진 시기도 있었고 길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몽둥이나 무제한으로는 끝까지 아니었어요. 언제든 자로잰 규격 아니었다는 것, 그 선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이 선을 넘겨서 펜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때린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죄인이 됐습니다. 매질하는 쪽을 오히려 법이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목숨이 걸린 사형입니다. 여기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왕이 죽이라고 하면 그날로 목이 날아갔다. 아닙니다. 조선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형이 정해지면 3번을 다시 물었습니다. 초복, 제복, 삼복. 같은 사건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리까지 거쳐야 형이 확정됐어요.
이걸 삼복제라고 불렀습니다. 세종 때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의금부가 사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3번 심리한다. 사람 목숨은 한 번 끊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 조선을 관통하는 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흠힘.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해요. 형벌은 신중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쓰라. 정조는 이걸 몸으로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사형사건 기록이 올라오면 신하한테 안 맡기고 직접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혹시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밤새 서류를 붙잡고 걸러낸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가 왕으로 있던 25년 동안 사형까지 갈 수 있는 큰 사건이 1112건 올라왔어요. 근데 그중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건 100건의 3건 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형을 낮춰주거나 아예 풀어줬어요. 4건 중 3건을 왕이 되돌려 살려준 셈입니다. 열의 9을 사형했던 조선 초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이런 장면도 남아있어요. 영조는 옥세를 위조한 중재인을 사형에서 한 등급 낮춰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발이 다 된 이 늙은 나이에 무슨 마음으로 어리고 딱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겠느냐. 술에 취해 궁궐 담을 넘어온 자를 사형에서 유배로 낮춘 임금도 있었고요. 물론 왕이 늘 살려준 건 아닙니다. 죽일 사람은 죽였어요. 근데 적어도 저울은 죽이는 쪽보다 한 번 더 살려보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형벌을 아끼고 목숨을 되묻는 나라. 근데 이 흠임이라는 정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무섭던 고문을 없애는 데까지 갔거든요. 이제 그 무섭다는 고문들 차례입니다. 압수령, 무릎을 짓눌러 으깨는 형벌, 낙형, 불로 살을 지지는 형벌. 사극의 단골로 나오죠. 이걸 조선이 끝까지 썼을 것 같잖아요. 없앴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영조였습니다. 1725년 압슬령을 폐지합니다. 무릎 으깨는 그 고문을 법에서 지워버립니다. 1733년엔 낙형 차례, 불로 살을 지지는 그 고문이에요. 여기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영조가 자기 몸에 난 종기에 뜸을 뜨고 있었어요. 살을 태우는 그 뜨거움을 자기가 직접 겪던 순간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뜸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지난날 국문할 때 불에 지져지던 죄수들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고 해요. 법을 어겨가며 통쾌하게 자백을 받아낸들. 그건 형벌을 신중히 쓰는 도리에 흠집만 낼 뿐이다. 그렇게 낙형이 사라집니다. 자기 살이 타는 고통을 죄인의 고통에 포갠 겁니다. 다리를 가위처럼 비트는 고문도 영조대에 금지됐고요. 1740년엔 자자형,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처럼 새기던 형벌인데 이걸 없애면서 전국에 있던 그 형구들을 싹 걷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사람을 팬 관리요? 그것도 그냥 안 놔뒀어요. 그걸 남형이라고 해서 아예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형벌도구 규격을 싹 다시 통일해버려요. 1778년 흠임전칙. 정해진 규격에서 벗어난 형구는 아예 못쓰게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잔인한 형벌들도 사실 좀 다릅니다. 능지처참, 사람을 갈기갈기 저민다는 그 형벌. 조선에선 원래 뜻 그대로는 사실상 쓰이질 않았어요. 사약도 마찬가지. 형법에 적힌 사형은 목 매달기와 목 베기 딱 둘이었습니다. 사약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냥 신분 높은 사람을 차마 저작거리에서 죽일 수 없어서 내린 특별한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힘없는 백성은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억울함을 왕한테 직접 올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신문고. 1401년 태종 때 대궐 밖에 큰 둑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고을 관찰사, 사원부를 거쳐도 억울함이 안 풀리면 마지막에 이 북을 칩니다. 그럼 왕이 직접 그 사연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 진짜로 울렸어요. 노비를 빼앗긴 사람이 이 북을 쳐 하소연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격쟁. 왕이 행차로 궁 밖에 나왔을 때 그 앞에서 깽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외치는 겁니다. 중국에도 없던 조선만의 제도였어요. 이게 말로만 있던 제도가 아니에요. 정조 때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왕이던 25년 사이에 올라온 이 하소연이 약 4,300여 건. 왕이 행차 한번 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50건이 넘는 민원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접수가 되면 백성은 평균 사흘 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짐을 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양반이 아니라 평민과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91년 흑산도. 이 섬엔 당나무가 나지도 않는데 당나무가 이 섬 특산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해마다 뭇에서 당나무를 사다가 나라에 바쳤어요. 나지도 않는 걸 세금으로 내라니 견디다 못한 섬주민 김희수가 정조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을 칩니다.
조정은 석 달을 조사한 끝에 잘못된 세금이라며 그 공납을 없애버려요. 세금이 무서워 섬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 소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도 그늘은 있었어요. 특히 맨 처음 만든 신문고 쪽이 그랬습니다. 이 북, 사실 아무나 치기 어려웠어요. 저 멀리 한양 궁궐 앞에 있었고 사연도 글로 적어 올려야 했고 함부로 치면 오히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글도 모르고 한양까지 갈 수도 없는 백성한테는 문턱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 신문고는 정작 양반들이 더 많이 두드렸다고 해요. 백성한테까지 길이 넓어진 건 오히려 나중에 격쟁 쪽이었던 겁니다. 때리는 몽둥이 굵기부터 억울한 백성이 왕을 부르는 길까지 종이에 적힌 조선의 법은 놀랍도록 촘촘했습니다. 근데 이 촘촘한 설계도에는 아직 안 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선은 거의 완벽한 법치국가처럼 보입니다. 근데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그 법을 지은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 목민심서라는 책을 남긴 그 학자입니다. 그가 지방 스령들한테 몇 번이고 경고합니다. 형벌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근데 다들 잘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경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권한 이상으로 매를 휘두르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법이 가장 촘촘하던 세종 정조 시대로부터도 한참 지난 뒤 1817년이었습니다. 전라도를 다스리던 감사 이노익이 자기 밑에 아전 최치봉을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을 여러 고을로 끌고 다니며 매질을 시켰어요. 마지막엔 한 고을 현감한테 명령합니다. 물고장을 올려라. 죄인이 죽었다는 보고서요. 매로 때려 죽이고 그 결과를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법이 정한 30대 제한이 아니라 그 종이를 대놓고 찢어버린 명백한 법 위반이었어요.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바로 이 사건을 고발한 겁니다. 법 앞에 다 똑같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신분에 따라 매의 무게가 달랐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관리 앞에서 감히 항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매품팔이, 남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흥부전에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을 부자가 죄를 저질러 매를 맞게 되자 흥부한테 그럽니다. 돈 30냥 줄 테니 나 대신 관가에 가서 매 좀 맞고 오너라. 흥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벌써 신이 나서 세물합니다. 쌀 사고 몸조리도 하고. 근데 정작 관가에 가보니 그 부자, 죄가 없던 일이 돼버려서 헛걸음만 하고 돌아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남 대신 맞는 매 한 대조차 뜻대로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 매품팔이 법이 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이 정한 매를 돈으로 떼오는 편법이 여러 고을에서 조용히 오갔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형벌은 두 얼굴입니다. 종이 위에선 놀랄 만큼 앞서 있었고 현실에선 그 종이대로 다 지켜지진 않았던 나라. 법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었다는 것도 그 앞선 법이 새어나가던 틈이 있었다는 것도 둘 다 우리가 잘 몰랐던 조선입니다.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이제 막 자라는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